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인영어 마스터 과정 사전학습 12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는 무엇을 고민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요. 벌써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상당히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측면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쉬운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되나요? 우리가 퇴직금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퇴직연금은 사실은 중소기업은 꼭 따라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퇴직연금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고 계시면 영업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관련된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퇴직금의 사회이치제도 변천사.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건 퇴직금을 사회금융기관에 갖다 맡기는 금융상품이에요. 우리 이제 업계에 퇴직금을 사회금융기관에 갖다 맡기는 사회이치제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퇴직금 사회이체제도는 종업원 퇴직 적립보험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걸 줄여서 종퇴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퇴보험. 아직도 업계에 가보시면 종퇴보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76년에 보험회사만 팔았고요. 76년부터 판매를 했고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76년이라는 때가 언젠가 하면 석유파동이 일어난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파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도산을 많이 하죠. 도산을 많이 했는데 기업이 도산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종업원 퇴직금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도산을 했는데 종업원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종업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말고 보험회사에 갖다 퇴직금을 맡겨놔라. 이런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혜택을 주는가 하면 갖다 맡기면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거는 좀 이제 나중에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해요. 왜냐하면 아, 수급권이 회사에 있었어요. 수급권이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제 이 종업원 퇴직 적립보험을 담보로 해서 대출도 가능했어요. 그러면 종업원 퇴직금을 이제 보험회사에 갖다 맡겼는데 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가서 해약을 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쓰든지. 그러면 나중에 해약을 해서 쓰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서 쓰게 되면 나중에 종업원한테 돌아가는 게 있을까요? 없어지죠.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가 하면, 1990년대 말에 발생해요. 이건,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MF라는 게 있었죠? IMF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거죠. 도산을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퇴직금이 문제가 되죠. 퇴직금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 종업원 퇴직 적립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종퇴보험이라는 게 자기 역할을 하느냐 퇴직금에 대해서 하나도 못했어요. 왜요? 해약으로 가져가 버리고요. 담보로 대출 받아서 기업이 다 쓰고 하니까 퇴직금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 퇴직보험을 없애버리고요. 퇴직보험, 퇴직신탁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퇴직보험, 퇴직신탁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수급권이 종업원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권이 종업원한테 있느냐, 수급권이 기업에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해약을 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은 중도에 해지를 하면 누가 찾아가느냐? 종업원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담보로 대출 안 돼요. 담보 대출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납입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퇴직보험, 퇴직신탁이라는 상품이 출현을 하고 이게 2005년에 사회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진척이 되면서 노후 자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로 확대 개편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뭐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과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는가 하면 중간정산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중간정산이 안 돼요. 퇴직연금 제도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법제화가 됐죠. 중간영산이 이제 금지가 되는 그런 법제화가 됐는데,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부터 이미 중간영산이 인정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갔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내용만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제도는 이런 뭐 법정 퇴직금 제도 도입하고 종태보험이라는 게 생겼고 퇴직보험이 들어왔고 퇴직연금제도가 생겼고,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이해하시면 퇴직금의 역사에 대해서, 퇴직금 사회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는 어떤 제도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퇴직금 제도가 뭐고 퇴직연금 제도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퇴직금 제도는요, 사내 적립이에요. 사내 적립. 퇴직연금 제도는요, 사회 적립. 사회 적립. 그러면 우리는 법정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법정 퇴직금 제도. 이 법정 퇴직금 제도라는 게 뭡니까?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퇴직금을. 그럼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발생해요. 이게 기업주가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런 말이 가타부터 없어도 1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강제적으로 부여가 돼요. 강제적으로 부여된 퇴직금을 퇴직금제도 사내 적립하는 방법이 있고, 퇴직연금제도 사외에다가, 회사 외에다가 적립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상품이 뭐냐? 퇴직연금이다. 그래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당연히 두 가지 중에 하나 하겠죠. 네,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 그래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라고 이제 궤도를 합니다. 왜요? 퇴직연금을 가입을 시켜놔야지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을 떼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 임금 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이치를 해라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의무가입해라. 퇴직연금제도 꼭 들어야 되느냐? 법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의무가입하라고 돼 있어요. 예, 기간대별로 2012년 7월 26일 이전부터 뭐 16년, 17년, 18년, 19년, 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 다 가입해라. 이렇게 의무 가입해야 되는 내용들을 쭉 써놓고 있어요. 이미 가입 대상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 임원이요. 우리 대표님 만났어요. 대표님 자기 퇴직금, 퇴직연금에 넣어놓고 계세요.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55세 이상인 자, 55세 이상인 자는 왜요? 55세 이상인 사람은 퇴직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굳이 퇴직연금 안 들어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가입 대상이 있고 의무 가입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종업원이 5명이에요. 5명. 5명 같으면은 11명이에요. 11명. 11명이면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야 되네요. 꼭 가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의무 가입 규정은 있는데 미가입할 때 처벌 규정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인 그런 이제 선언적인 규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 되는 건 법률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퇴직연금 제도는요,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어요. DB형은 뭐냐? DB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금 제도하고 똑같아요. 내가 월급이 100만원이었다가요, 110만원을 올랐어요. 작년까지는 2년 근무했어요. 이제 올해까지 근무하면 3년이에요. 월급이 10만원이 올랐잖아요. 그럼 월급 10만원 올랐으면 10만원만 오른 거냐? 이거 퇴직금에 반영이 되죠? 퇴직금에 반영이 됩니다. 퇴직금 반영이 돼서 10만원이 오른 게 아니고 1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 인상분이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직금 제도예요. 확정 급여형은 뭐냐? 계산 방법이 똑같아요. 그냥 퇴직금하고. 그런데 돈만 금융기관에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 돈만 금융기관에 갖다 맡겨놓은 거. 그래서 돈 갖다가 회사가 갖다 맡겨놓고,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줄 때 어떻게 해요?
금융기관 통해서 야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미만큼 퇴직금 발생했으니까 네가 퇴직금 지급을 해라 라고 지시만 해주는 거예요. 확정기해형은 뭐예요? 확정기해형은요 매년 주로 연 단위로 정산을 해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끝내는 거예요. 지급하는데 실제로 종업원한테 줘요? 안 줘요. 실제로 종업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각자의 계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종업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계좌를 10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매년 정산을 해서 각자 계좌에 각자 퇴직금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퇴직금에 관해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중간 정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금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가요. 언제 찾아가요? 퇴직할 때. 퇴직할 때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지시를 해요. 이 사람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금 지급해 줘라 라고 지시를 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에서 이 사람 퇴직금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는 구조예요. 이게 DC형이에요. DC형. 그래서 DB형과 DC형이 있다. IRP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B형, DC형은 뭐 이 그림만 보시면 돼요. DB형은 근속연수가 늘어나요. 월급이 늘어나요. 그러면 근속연수 곱하기 월급 늘어난 거에 곱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퇴직금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인데 퇴직금 제도하고 DB형 퇴직금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회에다가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퇴직금 제도는요. 사내에다가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자기들 회사 내에 그냥 쌓아놓는 거고 실제로 쌓아놓지도 않아요. 따로 적립하지도 않고 그냥 내부 적립한다라고 그냥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DB형 요 구조를 그냥 사회에다가 가입하는 게 DB형이다. DC형은요. 매년 퇴직금을 정산을 해요. 매년 정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임금 피크제에 도달했어요. 55세가 됐어요. 55세. 55세 했으면 앞으로 급여는 계속 떨어지죠. 그럼 급여가 계속 떨어지면 매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퇴직금 어떻게 돼요? 내 연봉이 떨어지는데 퇴직금이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평균 임금이 깎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도 깎여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걸 DC형 퇴직연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마시겠던 퇴직금은요, 정산해서 내 계좌에 따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것만,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1년씩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DC형 퇴직연금 제도예요.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소기업은요, 대부분 다 이거 해요. DC형 퇴직연금 제도. 왜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뵈면 규모가 이제 작거나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종업원이 10명 있습니다. 종업원이 10명 있고, 근속을 해요. 평균 근속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되고, 이제 10년이 되고, 근속 기간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제일 큰 걱정이 뭘까요?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퇴직금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급여를 올려줘요.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급여를 올려주면 퇴직금 올라가는 폭은 훨씬 더 커요. 평균임금 증가분에 내가 10년 근속했으면 곱하기 10년이고 5년 근속했으면 곱하기 5년이 내가 연봉 인상분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증가하는 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근속기간이 늘어지고 퇴직금이 쌓여가는 걸 엄청 힘들어 하세요. 또 회사가 잘 될 때 그만둘까요? 잘 안 될 때 그만둘까요? 대체로 잘 안 될 때 그만두시겠죠? 그럼 이 목돈이 된 목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2주 안에 줘야 돼요. 2주 안에. 근로자 퇴직금을 보장법 위해서 2주 안에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2주가 넘어가면 뭐예요? 임금 체불이에요. 임금 체불. 2주 안에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2주 안에 목돈이 나가야 돼요. 목돈이. 그런데 종업원이 언제 나갈 줄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주로 나가는 때가 언제 나가요? 회사가 안 될 때 잘 나가요. 안 될 때. 그럼 회사가 안 될 때 안 그래도 돈 때문에 힘든데 종업원 퇴직하면 목돈을 만들어서 퇴직금 줘야 돼요. 2주 안에 안 주면 임금 체불이 돼요. 힘들죠?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해 줬어요.
12월 31일자에 퇴직금, 1년짜리 퇴직금 정산해서 한 달치 월급 더 주는 거예요. 정산해서 주고 1월 1일날 새로 시작하고 12월 30일날 정산해서 주고 1월 1일날 새로 시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해요. 왜요? 지금 중간정산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이거 금지가 됐습니다. 금지가. 중간정산 금지가 돼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중간정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퇴직금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걸 해결하는 제도적인 상품이 뭐다? DC형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씩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해 준다고 했죠. 종업원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건 아니고 각자의 계좌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급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의무는, 돈에 대한 의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해 주면 나는 연봉 인상분에 대해서 퇴직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이 사람 언제 나갈지 내가 궁금해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로 가입하시는 게 DC형 퇴직연금을 주로 가입을 하신다. 퇴직연금이 부담스럽다. 대표님, DC형 퇴직연금을 통해서 중간정산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I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IRP,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B라는 회사로 전직을 했습니다. 전직을 했으면 A 회사 퇴직할 때 뭐가 나옵니까? 퇴직금 나오죠. 퇴직금을 누구한테 줘요? 옛날에는 내 통장에 쏴줬어요. 내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해줬는데, 지금은 어디, 그렇게 못해요. 지금 의무적으로 개인형 IRP라는 데 입금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개인형 IRP 입금을 왜 하게 만들어 놨느냐? 가져가지 말란 얘기예요. 퇴직금 다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 잘라먹고 나중에 은퇴할 때 손가락 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퇴직금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노후자금을 쓰라는 얘기예요. 야, 나는 죽어도 이거 돈 쓸 일이 있다. 아파트 잔금 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IRP 해약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내가 B회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또 C라는 회사를 옮겼어요. 그럼 퇴직금 또 발생하죠. 여기 또 IRP로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을 넣는 하나의 구더기를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개인형 IRP예요. 개인형 IRP인데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만 집어넣는 거 말고 이거 말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더 준비를 했으면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개인인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추가 납입. 돈을 더 내요. 개인형 IRP거든요. 개인형 IRP에 추가 납입을 합니다. 추가 납입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노후를 위해서 하게 되더라도 세제 혜택을 줘요. 세제 혜택을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개인형 IRP라는 거예요. 개인형 IRP는 어디서 만들 수 있어요? 퇴직연금 운영하는 금융권, 보통 이제 은행 다 돼요. 은행 같은 데 가서 우체국 안 돼요. 우체국 안 되고 은행 같은 데 가서 개인형 IRP 만들어 왔다라고 하시면 통장 같은 거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다 만드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절세를 위해서 추가 납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계좌에 추가적으로 더 넣는 거예요. 이게 개인형 IRP예요. 이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규제가 풀려서 퇴직연금 가입 안 한 자영업자라든지 뭐 퇴직 예정자라든지 이런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개인형 IRP 가입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가입해서 내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더 적립을 하겠다. 이때 써먹는 게 개인형 IRP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개인형 IRP는요,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개인형 IRP에 돈을 넣어서 뭡니까? 나중에 노후자금을 쓰려고 하는 거죠. 노후자금을 쓰려고 하는데 그냥 일반 금융상품에 갖다 넣어도 되죠. 근데 왜 이 상품에 갖다 넣어요?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세금을 깎아줘요, 세금을. 얼마까지? 연금저축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개인형 IRP를 활용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하셔라. 퇴직금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여기다 추가 납입하시면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드리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더 큰 절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게 개인형 IRP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하면 회사 측에서는 장점이 뭘까요? 사실 회사 쪽에서는 장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종업원 퇴직금에 대해서 따로 적립을 한다라는 어차피 줄 돈이니까 적립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퇴직연금은 수급권이 회사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에 10억을 갖다 넣어놨습니다. 10억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회사가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우면 퇴직연금 넣는 돈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느냐? 못 써요. 왜냐하면 수급권이 회사에 없습니다. 종업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해약을 하면 해약금이 종업원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인세 절감 때문에 해요. 납입하는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송금 산입을 해줍니다.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세 절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임금채권 보장기금 뭐 경감을 해주고 뭐 운영수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고 부채비율 개선해주고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부가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세 절감입니다. 법인세 절감. 그러면 종업원들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수익권 보장이에요. 기업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우리 회사 20명밖에 안 돼요. 10명밖에 안 돼요. 경기 안 좋으면 금방 문 닫고 내가 임금 체불 당할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퇴직연금에 가입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수급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건 혹시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 떼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메리트가 뭐냐,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이 가장 큰 메리트예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그냥 뭐 칸 채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큰 메리트는 수급권 보장이고 기업 측면에서 가장 큰 메리트는 퇴직금에 대한 송금 산입 효과, 납입 보험료에 대한 송금 산입 효과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퇴직연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가입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CO 플랜, 법인명의 계약 가입하시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은 본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이나마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떤 거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본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전학습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